반갑습니다. 화학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2시간은 이 기말고사 단원인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화학결합 단원은 1학년의 통합과학에서 공유결합, 이온결합 그때 배웠다 그죠? 내가 억수로 열심히 가르쳐줬거든요, 1학년 때. 거기에 대한 거 조금 복습하면서 조금 더 깊은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2학년 때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공유결합했을 때 루이스 전자 점식을 아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이스 전자 점식을 가지고 공유결합을 만드는 것까지 하면 아마 1학년 때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크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교과서, 역시 교과서에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교과서 99페이지에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결합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거를 제일 다른 결합들은 또 있지만 교과서에서 나오는 가장 자주 본 결합의 종류가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금속결합이에요. 자, 이런 화학결합들은 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를 주고받던, 전자를 공유하던, 아니면 전자가 자유롭게 그 주변을 양이온 사이를 돌아다니던, 어쨌든 화학결합을 만드는 데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를 관여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99페이지의 탐구 활동에 물의 전기분해 실험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분해는 물뿐만 아니라 전기분해 장치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기분해를 정의하자면 어떤 물질을, 그러니까 2종류 이상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을 전기적으로 분해시켜서 그 아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로 쪼개어내는 걸 전기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의 전기분해라고 하면 물은 H라고 하는 수소와 O라고 하는 산소가 같이 결합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쪼개가지고 이 결합을 쪼개서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합물을 그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로 쪼개어내는 걸 전기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나는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물을 받아놨어요. 어떤 큰 수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분해를 시켜야 되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전극을 걸고 여기에 전선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치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물 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연결시키면 여기 있는 물 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자, 여기 마이너스 극에 땡 부딪힐 수도 있고 얘가 또 플러스 극에 땡 수많은 물 분자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죠? 근데 얘들이 막 움직이면서 마이너스 극에 가서 땡 부딪힐 수도 있고 플러스 극에 가서 땡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극에 가서 땡 부딪히면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끊어지냐면 어느 쪽이 쉽냐면 마이너스 극 쪽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해볼게요. 자, 물 분자가 이렇게 간 거야. 물 분자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땡 가서 땡 부딪히면 이 결합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딱 쪼개지는 거예요. 물 분자가 마이너스 극에 부딪히던 플러스 극에 부딪히든 간에 그게 딱 부딪히면 이 결합이 공유결합의 한 개가 딱 끊어져요. 그래서 그게 얘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쪼개지는데 내가 마이너스 극에서 쪼개져 나니까 누구를 끌고 가? 양이온이 플러스 이온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OH 마이너스는 음연이니까 얘가 이제 그냥 물 속으로 밀려나가고 이 주변에 OH 마이너스가 존재하게 되고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마이너스 전극으로 땅 끌려갑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전자를 받아서 이 전선으로 지금 이 전극이 전선으로 연결됐다, 그죠? 그래서 이 전선을 통해서 오는 전자를 받아서 자,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의 형태로 여기에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생기는 게 전극 주변에 뽀글뽀글뽀글 기체가 생겨요. 그래서 그 기체가 생기는 게 이 수소 기체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도 똑같습니다. 플러스 극에도 얘가 땡 갑니다. 그래서 땡 부딪히면
얘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역시 분해가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극 정극이기 때문에 이 OH 마이너스를 끌고 와요. 자, 근데 이 OH 마이너스에는 아직도 결합이 존재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극에 한 번 더 땡 부딪히면서 끊어져요. 어떻게? H 플러스는 다시 만들어내고 O의 2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부딪히면 또 결합이 끊어진다고. 그래서 이 O2 마이너스가 전자를 전선을 통해서 주고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고 얘는 O2라고 하는 산소 기체로 여기가 뽀글뽀글뽀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실 이 화학식을 좀 알아야 되지만 됐고 화학식은 나중에 산화환원 반응 갈 때 다시 정확하게 쓰는 거고 어쨌든 물 분자 H2O가 전극에 땅 전류가 흐르는 전극에 땅 부딪히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극 전극은 H 플러스 양이온을 끌고 가서 전자를 받아서 이 수소 기체로 밖으로 나오는 거고 OH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극으로 끌려가서 얘가 한 번 더 땡 부딪히면서 결합이 있으니까 계속 끊어낼 수 있다, 그죠? 끊어내고 다시 H 플러스를 끊어내고 O의 2 마이너스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얘가 산소 기체로 뽀글뽀글뽀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2O라고 하는 아이가 성분 원소인 H와 O로, 그러니까 원자로 나오면 안 되고 원소 물질로 H2와 O2가 되어서 나오는 이런 장치를 전기분해 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기분해 그 실험을 보면, 자, 첫 번째가 증류수 100ml에 이 물 할 때, 여기 그냥 하면 안 되고, 요 물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물에다가 뭐까지 같이 넣어줘야 되냐면, 증류수만 있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자, 여기 물에다가, 여기서는 뭐 어떠냐면, 황산나트륨 넣었어. 자, 황산나트륨을 약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 속에 지금 이 증류수를 받아놨는데 증류수만 있다면 이게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물질을 황산나트륨.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전해질. 이 증류수 속에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전해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 많이 넣을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양쪽 극에 전극을 꽂아 놓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얘들이 물 분자가 전기가 흐르면서 땡땡땡 부딪히면서 이온들로 쪼개지고 그 이온이 각각의 반대 전극으로 끌려가서 성분 원소로 되어서 밖으로 나온다. 이게 전기분해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5번에 보면 각 전극에서의 변화를 관찰하고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비교해봐라. 자, 여기서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자, 플러스 극에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극에 H 플러스가 끌려가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얘가 부피비, 이 기체가 만들어지는 부피비가 몇 대 몇인가 라고 물어봤거든. 자, 이 아이는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물의 전기 분해를 그러니까 물의 분해를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을 적어봅니다. 자, 물을 분해시키면 그 아이를 구성하는 수소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쪼개진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면, 자, 2, 2, 1. 이렇게 될 겁니다. 화학 반응식 맞추는 방법 안다, 그죠? 자, 이 말이 뭐냐면, 물 분자를 2개를 쪼개면, 수소기체가 2개 나오고, 산소기체가 1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분자를 쪼개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2대1의 부피비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화학 반식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마이너스 극은 OH 마이너스를 끌고 가야 되니까 산소 기체가 나오고 마이너스 똑바로 말했나?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인 OH 마이너스를 끌고 가야 되니까 산소 기체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는 H 플러스를 이렇게 끌고 가야 하니까 수소 기체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몇 대 몇으로 나오느냐? 그거는 그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 들어있는 그 개수비만큼 나올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1개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2대1의 원소비로 나왔다라는 거죠. 기체의 원소비가. 자, 그 다음에 정리해보면
증류수에 황산나트륨을 녹이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순수한 증류수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극적으로 끌려가서 전기분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흐르는 걸 도와주는 전해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황산나트륨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전기분해되는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적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죠? 우리 앞에 물의 생성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적었는데 그걸 거꾸로 적는 거죠. 자, 거꾸로 적으면 물에 분해되는 화학반응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토대로 물을 형성하는 화학결합의 성질을 설명해보자. 자, 이 아이가 전기를 딱 걸어가지고 전기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끊어졌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결합이 딱 끊어졌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전자가 같이 있었는데 전자가 한쪽으로 가져가고 한쪽은 뺏기고 그러니까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얘들이 애시당초에 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쪼개어질 때도 전자가 어느 쪽으로 갈 건가? 그죠? 어느 쪽으로 갈까? 전자를 좋아하는 쪽으로 끌려가면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다, 그죠? 자, 뒤에 본문에 이 내용들이 글로 나와 있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자, 첫 번째 줄에 100페이지 첫 번째 줄 중간에 그러나 그 이후에 봅니다. 자, 황산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조금 녹인 물은 전류가 잘 흐르며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할 때 왜 황산나트륨을 집어넣어야 하는가가 있다 그죠? 자, 이 아가 전해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이때 있는데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끌려갈 거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수소 이온이다 그죠? 그래서 그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소 기체가 발생.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플러스 극에는 OH- 수산화 이온이 끌려가는데 이건 역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잘린다 그죠? 자, 끊어져가지고 산소 플러스 극이니까 플러스 이온은 끌고 가지 못하고 마이너스인 산소 이온만 끌고 가서 전자를 내놓고 얘가 산소 기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줄 끝에 기체의 부피비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비는 아까 화학 반응식에서 봤다 그죠? 자, 이 아이가 물이 쪼개어지면 얘는 2대 1의 부피비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개가 쪼개어지면 여기 한 개와 여기 2분의 1개가 될 거니까 몇 개가 쪼개어지든 간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비는 2대 1의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그래서 이 기체의 부피비가 수소 대 산소가 2대 1이라는 의미는 그 밑에 물 분자 1개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정기적인 상호작용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왜 수소 기체가 2, 산소 기체가 1, 2대 1의 비로 나와? 원래 그 전기분해한 물질 속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2대 1의 개수비로 들어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쪼개어질 수 있는 건 얘들이 전자를 가지고 정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전자를 주고받고 아니면 공유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좋아하니까 전자를 내 쪽으로 좀 당겨 있고 이런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림 1-1이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전기분해 장치인데 이거는 물을 그 관 속에 집어넣고 전류계를 흐르게만 하면 얘가 지가 알아서 전기분해가 쭉 됩니다. 자, 그럼 기체가 얼마만큼 모아질 건가 이렇게 부피비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그림 1-1 밑에 본문에 보면 자, 물이 전기분해되는 현상으로 보아 전기를 걸었을 때 얘가 분해되는 현상으로 보아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 사이의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냥 한 덩어리였다면 이렇게 전기를 걸었을 때 분해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끌려갈 수 없으니까.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결합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개어지면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전기분해했을 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나오는데 이게 색깔이 없다, 그죠?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다, 그죠? 자, 산소기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어보면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 적어 놓으세요. 책에. 그죠?
자, 산소기체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불씨가 자, 그래서 향불 같은 거, 향에 불 피워나면 불씨만 조금 있다, 그죠? 걔를 이 기체 있는 데다 갖다 놔면 다시 불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불꽃을 갖다 대면, 불씨를 갖다 대면, 이렇게 표현하죠? 펑 소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왜냐면 수소기체는 가연성 기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폭발을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기체라는 거지. 그래서 향불을 가지고 수소기체를 모아놓은 데서 갖다 딱 대면 펑 하는 소리가 나요. 이 많으면 이제 폭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을 가진 이 산소기체를 뭐라 불러? 조연성이라고 부르고, 자, 자기 스스로 탈 수 있는 성질. 그래서 우리는 수소폭탄을 만들어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탈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걸 가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탄가스 같은 거 보면 이 통에다가 뭐라 되냐면 가연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전기분해를 했는데, 자, 전기분해 장치를 한 개 더 한번 해볼 겁니다. 왜냐면 이온결합을 한다. 이 결합에 있어서의 전기분해 물질로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물, 공유, 사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건 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아이가 염화나트륨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화나트륨은 한번 그냥 여기 넣어볼게요. 자,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자, 장치는 똑같이 그립니다. 그림마다 다르게 표현되더라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인 아이를 집어넣고 전기분해를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염화나트륨도 전기분해를 하고 물도 전기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의 구성원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 염화나트륨의 구성원소를 알고 싶으면 염화나트륨만 넣어야 돼. 근데 전기분해를 하려고 하면 고체 상태는 안 되고 액체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넣어야 돼요. 자,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NaCl 화살표에서 자, 여기에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집어넣어야 돼요. 용융액이 뭐야? 우리 달고나 만들 때 보면 설탕을 물에 집어넣으면 설탕 수용액이에요. 그죠? 근데 설탕을 불에 바로 녹이면 설탕 용융액이야. 그래서 염화나트륨도 물에 녹인 게 아니라 불에 바로 가열해서 이 소금을 액체 상태로 녹인 거예요. 그래서 NaCl이 액체 상태로 바로 녹아있는 상태인 거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의 전극을 걸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가 있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용융액 상태에는. 자, 그러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돌아다니다가, 자,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에 가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자, Cl 마이너스는 음연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막 움직이다가 그 전극 가까이에 가면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Cl-는 플러스극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전선 연결해야 되는 거죠. 자, 전자를 내놓고 전자는 전선을 따라 움직일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Cl은 Cl2라고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자, Cl2라고 하는 염소기체가 되어서 뽀글뽀글뽀글 나타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Na는,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땡 가서 누구로부터 전자를 받아? 이 전선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 전자를 받아서 여기에 Na라고 하는 금속으로 요 전극의 표면에 석출이 되는 거예요. 야는 기체니까 뽀글뽀글뽀글 나타나는 게 뭐고,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여기에 표면에
이 반짝반짝반짝 은색 가루가 막 전선에, 전극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을 석출하게 되고, 플러스 극에는 염소 기체라고 하는 비금속 기체가 막 나오게 돼요. 원리는 똑같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염소 기체는 좀 확인하기가 좋은 게, 우리 1학년 때도 할로젠 원소의 성질을 했었다, 그죠? 할로젠 원소의 성질이 뭐예요? F2, Cl2, Br2, 얘가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할 때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다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글자로 배웠어요. 색깔을 글로 배웠다고. 자, 이 염소 기체는 무슨 색이야? 황록색 기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전기분해 장치가 될 때 보면 이쪽에 약간 노르스름한 기체가 송송송송송 생기게 있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지금. 이 표면은 나트륨이 금속이니까 반짝반짝반짝한 가루들이 여기 막 이제 석출되는 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전기분해를 통해서 이런 성분 원소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얘가 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결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전기분해,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전기분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전자를 주고받을 때 요 용액속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도선을 통해서 전자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연결시켜서 해보면 전자를 주고받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산화 환원 반응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화학결합 뒤에가 산화 환원 반응이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전기분해가 그때 또다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계속 연결되고 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그 전기분해 식입니다. 됐고, 이제 전기분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항상 화학결합의 제일 처음은 전기분해 장치에 대한 것부터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걸 잘 알아놓고, 자, 그 다음 101페이지에 보면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화학결합은 우리가 배웠듯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여기에 대한 특징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거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온결합이에요. 말 그대로 이온이 하는 결합이다,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하는 결합이에요. 자, 이온결합은 글로 표현한다면 이 이온결합은 이렇게 표현하겠다. 거꾸로 표현하겠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을 만든다, 그죠? 이온 결합을 만드는데 얘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양이온의 플러스와 음이온의 마이너스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이게 뭡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형성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죠? 그 얘기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양이온을 잘 만든다는 거야?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중에서 누가 양이온을 더 잘 만드는 거죠? 누가 양이온을 잘 만들어? 앞에서 했다, 그죠? 전자를 주기 쉬운 아이.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아이. 그 아이는 금속이야. 그래서 금속이 양이온을 잘 만드는 아이이고, 전자를 좋아하는 아이, 전자를 떼내기가 힘든 아이, 이온화 에너지가 큰 아이가 누구였냐면 비금속이었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려고 하면 얘들은 항상 무슨 결합을 해야 된다고? 이온 결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봐. 우리 1학년 말했다, 그죠? 자, 결합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결합이 아니라 이미 그 원소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에 따라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에 따라서 지가 할 수 있는 결합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금속끼리 결합을 하면 금속 결합인 거고, 금속과 비금속이 하면 이온 결합인 거고, 비금속끼리 하면 공유 결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결합을 할 건지, 누구랑 결합을 할 건지에 따라서 지가 할 수 있는 결합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난다,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하는 결합인데, 양이온을 만들 수 있는 아이는 금속이고, 음이온을 만들 수 있는 아이는 비금속이니까, 개수는 관계없어요. 종류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들이 만나서 반응을 하려면, 결합을 하려면, 얘는 반드시 전자를 주고받는 이온 결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가 지금 101페이지 그림 1-2에 나와 있다, 그죠? 자, 이 나트륨이 염소와 떨어져 있다가 서로 가까이 오게 된 거야.
근데 나트륨은 전자를 주고 싶어 하고 염소는 전자를 받고 싶어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 아이한테 전자를 한 개 냉큼 주는 거예요. 지 원자가 전자만큼 냉큼 주게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는 Na 플러스가 되었고 얘는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원래는 결합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가까이에 만나다 보니까 전자를 주고 싶어하는 아이와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만난 거야. 그 전자를 주고받은 거야.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랬더니 뭐가 생겼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전자를 주고받다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었어. 그랬더니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뭐가 생겼지? 정전기적 인력이 생긴 거지. 정전기적 인력이 생겼단 말은 서로를 끌어당겨서 서로를 옆에 붙어놓겠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 NaCl은 어떻게? 보이나?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이 NaCl은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죠? NaCl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화합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지금 그림 1-2의 염화나트륨 생성 모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바로 밑에 본문에 이와 같이 있는데, 그게 한번 봅니다. 자,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자와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자가 만나서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생성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은 왜 전자를 주고받고 싶어 한다고 했다고? 왜 주고받고 싶어 하죠? 얘들이 전자를 주면, 금속이 전자를 주게 되면, 원자과 전자를 다 주게 되면 자기가 가지는 맨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8개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음이온도 역시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들은 왜 양이온, 음이온이 되냐면 맨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몇 개 만들기 위해서 8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비활성 기체처럼 배치가 되니까 안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죠? 생각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 1-3을 봅니다. 자, 이 아이가 좀 중요해요. 자, 이 아이는 지금까지 한 건 1학년 때 조금 들어본 얘기다, 그죠? 정기분해는 아니지만, 자, 요거는 약간 처음 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1-3의 내용의 필기를 하세요. 자, 지금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용 에너지. 그래서 그림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 중요합니다. 자, 그림 제목이 뭐냐면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 아이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냐면 첫 번째 초록색선. 자, 여기는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한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 거리예요. 여기가 지금 거리예요. 지금 Y축이 에너지고 X축이 거리야, 거리. 거리.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는데 그 사이의 거리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무한히 떨어져 있는, 억수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가까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를 먼저 봅니다. 자, 이 초록색 그래프는 무한히 멀리 있다가 얘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자, 가까워지니까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죠? 이 두 이온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이것들이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에 있으면 에너지가 낮아진다란 말은 안정화되고 있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럼 왜 안정화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으니까 얘들이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두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강해지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안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가까워지면 두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서로 딱 붙여놓으려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를 딱 붙여놓는 게 더 안정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쪽 방향으로 보는 거야. 보통 수학은 0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는 무한대로 떨어졌을 때부터 서로 가까워지는 거리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방향을. 자, 여기를 뭐라 적냐면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에너지가 낮아지. 자, 요거는 두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있다가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에너지가 쭉 낮아지는 이유는 여기서 더 낮아지면 안 되고, 자,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플러스 마스에서 생기는 이런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에너지가 좀 더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인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뭐도 생기냐면 반발력도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반발력이. 왜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니까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끌려오는데 양이온도 핵과 이렇게 됐다, 그죠? 양이온도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으니까 전자가 있을 거고, 음이온도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 껍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전체 플러스를 띄고 마이너스를 띄는데, 그래서 전체 플러스를 그냥 표시할게. 전체 플러스를 띄고 전체 마이너스를 띄고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만 얘들이 계속 가까워지면 양이온의 이 전자와 음이온의 이 전자들이 계속 가까워지면서 반발력이 생긴다, 그죠? 그럼 얘들이 겹쳐져 버리면 반발력이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자 사이에도 반발력이 생기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이 핵 사이에도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적당히 가까워져야지.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반발력도 생기고, 또 더 가까워지면 핵과 핵 사이에도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처음에는 점점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그렇게 많이 작용 안 한다, 그죠? 그런데 계속 많이 가까워지면 얘들이 어떻게 돼? 전자 껍질 사이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들 사이에도 반발력이 생기고 핵과 핵 사이에도 반발력이 생기니까 그 반발력이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불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에는 뭐라 적을 거냐면 표시를 해서 적어 놓으세요. 이 색깔도 그렇고 글씨가 작아서 보일라나? 자, 저 위에가,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초록색은 인력에 대한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보라색,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 파란색 그래프는 반발력에 대한 그래프예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전자 구름 사이의 반발력. 누구와 누구?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가까워지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전자 구름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고, 또 핵과 핵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해서 에너지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죠?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야지 얘가 안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을 다 고려해서 얘가 가장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인력과 반발력의 에너지를 다 고려해서 그 균형을 이루는 지점의 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지금 이 빨간선의 그래프예요. 인력과 반발력을 다 고려해서 얘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에너지가 변하느냐라고 한 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 빨간색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얘가 어디서 결합을 형성하냐면 점점 가까워지면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안정화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자구름과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이 급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력도 증가하지만 반발력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쯤에서 에너지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에너지가 가장 안정화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지점이 어디냐면 이 지점이다, 그죠? 자, 교과서에 보입니까? 자, 교과서에 그 빨간색 곡선이 가장 낮은 지점. 그래서 요 지점을 뭐라 부르냐면 요 지점을 아마 여기다 적을게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보이나?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이온이 서로 가까이 다가오면 반발력과 인력이 같이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계속 끌어당긴다고 해서 안정한 것도 아니고 계속 끌어당기면 반발력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반발력을 가장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을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낮게 되는 지점에서 결합을 형성하고 딱 멈춘다는 거예요. 자, 그 지점이 지금 여기 표시한 이 최소점, 이 곡선의 최소점인 거예요. 자, 이때 여기 거리가 있다, 그죠? X축은 거리죠? 이렇게 여기를 쭉 올라 점을 표시하세요. 이때 이 지점의 이 거리가 뭐냐면 이온 결합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형성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온 결합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흰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0에서부터 요 최소점까지의 거리 여기 있죠? 0에서부터 최소점까지의 거리 여기가 이온 결합 길이가 돼요. 왜냐면 원자들마다 이온들마다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누구와 결합했냐에 따라서 그 이온을 결합한 길이가 달라요. 자, 그럼 이온 결합 에너지 어디에서 결합을 형성했다, 그죠? 여기서 결합을 형성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보입니까? 여기가 이온 결합 에너지. 어디죠? 자, 이온 됐네요. 자, 이온 결합 에너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자, 최소점에 X축에 나와 있는 이 지점이 이온 결합 에너지. 최소점에 Y축에 나와 있는 여기가 이온 결합 에너지. 최소점에 S축에 나와 있는 이 길이가 요 길이가 이온 결합 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들을 전부 다 교과서 그 그래프 주변에 적어 놓으세요. 자,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집을 보면 요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걸 기억하면 공유결합도 어차피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림 1-3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본문의 내용이 본문에 어디 나와 있냐면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따라서 보인다, 그죠? 자, 그 뒤에서부터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인력과 반발력이 가장 작은 지점이 아니라
인력과 반발력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서 그 합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 그 지점,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그 지점에서 형성된다. 자, 모든 아이가 그 이온결합의 세기와 길이가 다르다 이 말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자, 이온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이온결합 물질. 당연하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으로 하나, 두 번째 씩 내려오면 이온결합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돼요. 자, 이온결합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물질이 되었단 말은 어떤 결합을 형성했으면 걔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 그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면 얘가 NaCl이 되잖아. 그럼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인데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물질 자체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이기 때문에 중성을 이루고 있다. 각각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지만 얘들이 결합하고 나면 중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말이다, 그죠? 자, 이제 그 밑에 줄. 자, 고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그 밑에 줄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적으로 서로를 둘러싸며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온 결정.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다, 그죠? 단단해요. 왜냐면 정전기적 인력이 세거든. 그래서 애들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아이는 우리 일반 이런 상온에서 다 거의 고체로 보입니다. 고체로 볼 수 있거든. 자, 근데 얘가 왜 고체인데, 고체에는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가 있어요. 자, 느낌이, 자, 결정성이라고 하겠는가? 성 뺍시다. 결정과 비결정이 있는데, 결정이라고 하는 건 그 고체를 이루는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체를 이루었다, 그죠? 근데 그 속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있을 거잖아. 그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결정성이라고 하고, 결정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이제 내가 보는 거랑은 달라요. 지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규칙성 없이 지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아이를 비결정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얘가 뭐냐면, 자, SiO2라고 하는 이산화규소. 이 아이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 아이가 뭘 만드냐면, 이 아이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이거는 석영이 돼. 우리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석영이 되는 거예요, 석영. 투명한 석영이 되는데, 얘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누가 되냐면,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를 봤을 때는 되게 투명하고 뺀들뺀들하기 때문에 얘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얘는 이 이산화규소가 불규칙한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석영은 원소는 똑같은데 이 이산화규소가 규칙적인, 자, 석영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 유리는 사각형도 있고 그 위에 육각형도 있고 그 밑에 오각형도 있고 지 맘대로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인 거예요. 내가 얘가 결합이 비결정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유리를 딱 깼으면 얘가 결정성이면 이 깨어지는 모양이 다 똑같이 깨어져야 돼, 모양이. 그런데 얘 내가 유리를 빵 깨면 유리가 지그재그 막 이렇게 깨진다, 그죠? 지 맘대로 모양으로 깨진다, 그죠? 그것은 이 아이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빵 쳤을 때 결합이 약한 부분부터 지 맘대로 깨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땅 쳤을 때 얘가 깨어질 때 똑같은 모양으로 깨어졌어. 얘는 결점인 거예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아이고, 내가 빵 깼을 때 지 맘대로 깨지는 거야. 얘는 뭐야? 그 안 속에 나는 안 보이지만 그 물질이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지 맘대로 붙어 있는 거야. 그런 거를 결정과 비결정성이라고 하는데,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붙어 있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aCl 같은 경우에는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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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옆에 뭐 Cl, NaCl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라 NaCl, NaCl, NaCl이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결정성 고체. 그래서 얘를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온 결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어렵진 않다, 그죠? 자, 지금 이제 45분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온을 다 못해서, 이온 결합을 다 못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103페이지인 이온 결정을 쓰는 이온 결합 물질을 이제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이 아이들의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내가 이 칠판에 뭘 할 때 필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어느 부분에서 내용을 했는가 교과서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꼭 필기를 하면서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꼭 들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